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위원이 있는데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는 위협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게 어떤 질문인지 세부적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피스텔 건물 관리규약에는,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이죠. 이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나 법인 소유의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며 임원회의, 여기는 관리위원회겠죠. 관리위원회의 대리 참석이나 그 자격을 위임받아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위원이 아닌 배우자 남편입니다. 남편이 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는 위협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관리위원회가 바뀌었어요. 이 바뀌었고 종전관리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던 사안입니다. 자, 관련된 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법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보시면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둬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제2항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원을 둔 경우에 관리인은 제25조 1항의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거치지 않도록 등등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제25조 1항이 어떤 것이냐? 다음 보시면 제25조 1항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예요. 관리인은 이런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고용부분의 보존행위, 그 다음에 고용부분 관리 및 변경에 대해서 집행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고용부분 관리 비용 등 괴단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그리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비를 걷어서 관리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25조 1항이었어요. 자, 이런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보시겠어요. 시행령. 이 시행령 보시면 제10조에 관리위원회의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 이 면적은 아니에요. 관리위원회 그 머릿수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관리위원회 위원은 잘 보세요.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즉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위원이 코로나 등 이런 질병이나 또는 해외 체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에서는 단순하게 남편이다, 친척이다, 아내다 라고 해가지고 대신 나와가지고 대리 참석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원칙은 대리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해외 체류 이런 경우에만 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면 또는 대리인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안 같은 쟁점, 즉 관리위원이 아닌 그 배우자가 관리위원에 참석해가지고 의사결정 참여한 경우 이런 결의가 위협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쟁점에서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3항
아까 보셨죠? 요 사망입니다. 요 사망과 시행령, 집합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또 보셨죠? 10조 제2항 요것입니다. 이 항의 취지는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위원회 기능이 약화 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형해화, 이게 유명무실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질병이나 해외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 통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관리위원회 위원이 직접 출석 그리고 결의에 의해서만 관리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것, 이런 취지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대리나 서면 원칙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본인의 직접 출석이 아닌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출석으로 한 결의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무효가 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 결의가 당연히 무효될까요? 아까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리위원회의 의결은요, 관리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어서 설사 만약에 이렇게 위법한, 즉 배우자가 의결권 참여해가지고 이 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무효일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무효인 결의, 즉 대리 참석, 불법적으로 대리 참석한 이런 무효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결의를 제외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전체 제적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전체 관리위원이 10명이라 칩시다. 10명이 치면은 과반수가 6명이잖아요. 6명인데 당시에 찬성표가 8표였어요. 2표는 기권이고 찬성표가 8표였습니다. 8표였는데 이 8표 중에서 2표가 배우자가 결의한 거라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남는 것은 2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6표잖아요. 6표가 과반이었습니까? 어차피 전체 과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설사 2표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무효가 참여한 결의를 하더라도 전체가 오염돼가지고 이것을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 2표를 제거했을 때라 하더라도 전체의 과반수라면 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전체 결의 자체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해당 관리위원회의 결의만 무효되는 것이지 전체 관리위원회 그 결의 자체의 결의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전체 관리위원이 10명이고 결의를 했는데 찬성표가 8표가 나왔어요. 2표는 기권이었고 그 중에서 무효표가 2개 나왔습니다. 이 무효표 2개가 바로 배우자가 참석한 표였어요. 그럼 남은 게 6표죠. 이 6표인데 이 6표 역시 과반수란 말입니다. 전체 10표에 6표니까 과반수잖아요. 과반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했던 관리위원회 결의는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하는 것입니다. 당의 배우자가 한 표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전체 관리위원회 결의는 유효해진다. 이것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무효인 결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제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2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 과반수에는 못 미치죠.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체 위원회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